그러면은 뭐 시간이 바쁘시지만 한두 가지 잠깐씩 이렇게 좀 또 네.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지금 연일 보도가 되고 있는 건데요. 자주통일 충북 동지회라는 것을 결성해 갖고 간첩 활동을 벌인 사람이요. 이제 충북 쪽에 있던 사람인데 그 고향에 네. 그런 사람들이 네. 별로 없는데 또 생겼네요. 그래갖고 세 사람은 이미 구속이 됐고 한 사람은 뭐 불구속으로 나와서 있는데 이분들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특보인가? 대선 시절 노동특보로 이름을 올렸고 민주당의 중진 의원과도 이렇게 접촉이 있으면서 일각에서는 아니 그럴 정도 같으면은 과거에 소독의 불안태에 무슨 기욤이라고 아주 유명한 그 간첩이 있었죠. 예, 이중간첩. 우리도 그 청와대라든가 또 민주당 또 국회 뭐 이런 쪽에 이런 사람들이 암약하고 있는 거 아니냐는 그런 의구심들도 생기는 것 같아요. 옛날 같았으면 뭐 굉장히 수사가 확대되고 네. 이것이 전국에 파란이 돼가지고 뭐 북풍 뭐 무슨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할 거죠, 그죠? 네. 이제 그런데 이제 지금 셋만 딱 도려낸 쪽으로 선거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증거가 있으니까요. 돈을 받았고 가서 혈서를 썼고 또 그런 진술이 있고 뭐 USB 뭐 그런 여러 개 다 나와서 뭐 민주당에서도 웬만하면 덮으려고 했던 것 같은데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런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오히려 우리 국민들이 충격을 받아서 예. 아직도 이런 게 있나 예. 그렇게 된 거죠. 그런데 이제 제가 제일 충격을 받은 것은 북한이 남한의 정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가 시시각각으로 지령으로 내려왔어요. 그렇습니다. 예. 조국 사태는 이 보수들이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해라. 예. 또 총선에는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해라. 예. 스테리스기 막으려면 지금 민주당의 국회의원이 몇 명 있으니까 이렇게 해라. 그리고 하여튼 보니까 민주당 후원회 같아 북한이 지금 보면. 그러니까 야 이렇게까지 옛날에는 그렇게까지는 안 했는데요. 근데 아주 구체적으로 뭐 김영환을 떨어뜨리고 뭐 누구를 당선시키라든지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이게 진짜 이게 무슨 이제 통일되면 이제 북한이 정말 뭐 캐스팅 보트를 지면 진짜 뭐 우리 선거를 못 이기겠구나 그런 생각도 드는 건데. 뭐 이번 대선부터도 신북풍이 지금 우려되고 있고 이 사람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했던 건 스텔스 F-35의 도입 반대 아니었습니까? 이런 활동도 또 활발히 펼쳤는데 과연 충북만 그 조그만 지역만 그런 간첩망을 형성했겠느냐? 전국적으로 했다고 봐야겠죠. 상식적으로 보면은 지금 그 충북의 작은 지역에서 무슨 이런 중국이 왜 작습니까? 거기가 중원으로서 이 나라에 인구 면에서 인구 우리 전라북도보다 많습니다. 지금, 그렇습니까? 예, 지금 인구를 뒤집었습니다 지금. 그런데 이 일과 관련해서요. 또 하나 재미있는 것은 민주노총 위원장 있잖아요. 예. 민주노총 위원장에서 옛날에 민주노총을 같이 만든 김감룡인가 뭐 김용갑인가 뭐 거기 뭐 사무국장 그분이 사무처장이었죠. 나오셔가지고 이제 나와서 뭐 증언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민주노총 위원장이 경기동부연합 출신이다. 예. 그렇게 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석기 석방 예. 뭐 투쟁위원회인가 뭐 그 위원장 공동대표인가 하고 그랬다. 그러니까 다 그 충북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조금 이제 소집단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민주노총은 우리나라에 굉장히 영향을 주는 어떻게 보면 권력 위에 군림하는 그런 집단이란 100만이 넘고요. 이제 그런데 거기 분이 이제 경기 동부연합이라는 거 통진당 그 계열이고 그분들의 그 생각은 우리가 그게 이제 국가보안법으로 지금 그렇게 그 판결이 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참 우리가 말로만 뭐 종북 이렇게 하는 거지만 사실 그 뿌리가 좀 상당히 깊고 넓게 퍼져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 사건 같습니다. 특히 이번에 지금 문재인 정권 들어서 처음 간첩단 사건이 이제 적발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문재인 정권이 그렇게 지금 친북적인 성향을 보였고 북한의 눈치 보기를 하면서 하는데 박지원 국정원장이 무슨 이유로 이 간첩단 사건을 이렇게
공개를 해갖고 연일대에서 특별하게 만드느냐. 이게 미스터리 아니냐. 지금도 오늘 또 당장 김여정이는 이제 그 한미연합훈련도 그것도 축소해가지고 김여정의 하명에 따라서 뭐 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배신자라고 하면서 또 그냥 엄히 꾸짖었던데 이런 상황에서 박지원은 지난번 국회 정보위에 나가서도 그 한미연합훈련은 대화의 모멘텀을 살리기 위해서 연하게 대응해야 한다. 이렇게까지 얘기했던 사람이 간첩단 사건에 갖고 연일 이렇게 언론에 보도되고 거기서 정보를 주고 뭐 자료를 안 주면 어떻게 보도가 되겠습니까?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뭐 미국의 정보기관이 있지 않습니까? FBI, CIA 같은 게 있고 뭐 지금 KGB 같은 게 지금 저 러시아에 있지 않습니까? 그 국가의 기강을 안보를 지키는 그런 정보를 지키는 수장이 지금 그 한미연합훈련을 남북 대화의 모멘텀으로 하자. 이거는 통일부 장관이나 다른 사람이 했으면은 뭐 그렇게 뭐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건 말이 되지는 않는 일이에요. 이게 뭐 본말이 전도가 돼 있어. 그분이 그럴 얘기를 할 위치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럼 국정원장 그만둬야 돼. 이제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이분이 또 뭐라고 했냐면은 북한의 통신선은 김정은이가 했다고 얘기한 거거든. 김정은이 이제 제의를 우리 쪽에 먼저 했다는 거죠. 그렇지. 그러니까 청와대가 가만히 보니까 김정은이나 김여정이가 또 다만문 내게 생겼어. 그러니까 그게 아닙니다. 그게 국정원장하고 호흡이 안 맞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번 간첩단은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국정원 내부에 그냥 엄청난 그 지금 불만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국정원이 대공수사의 전문성이 있고 오랜 기간 동안 해외 정보와 이런 것들을 갖고 있으니까 근데 그걸 경찰로 넘기는 거예요. 다 2024년도에 권력기관 개혁한다 해갖고 힘을 다 빼버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국정원 내에서는 말은 안 하지만 아무리 저 박지원이지만 이거 지금 밑에 심상치가 않은 거예요. 그 기류가. 그리고 이거 나왔는데 이거 합시다.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 것 같고 그래서 저게 이제 국정원의 그 대공수사권 확보 문제와 관련해서 이렇게 간첩이 있고 앞으로도 있을 수가 있으니 우리가 이건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됩니다 하는 걸로 뭔가 문제를 제기하고 또 정권 교체기에 뭐 이렇게 바뀌게 되면 그런 걸 문제로 삼기 위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이제 추측할 뿐이죠. 그 일각에서는 또 뭐 꼭 국정원을 지칭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유력 수사 정보기관들이 특정 후보한테 줄을 섰다. 그래가지고 정권 말도 잘 안 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 이 시 중에 누구 쪽에 가까운 얘기입니까? 뭐 철자기 씨는 박지원 이씨입니까? 그쪽이 이제 뭐 세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좀 그것 때문에 그거는 좀 동부연합은 지금 세력들이 다 지금 거기 바지 벗는 이씨 쪽으로 가 있는데 그렇죠. 동부연합이 거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 그지 성남이잖아요. 어쨌든 그런 것 때문에 그런지 이걸 좀 특정 후보를 견제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는 얘기도 있고 또 박선원이라고 기조실장이 있습니다. 이분은 친노 노무현 정부 때부터 아주 그냥 핵심이죠. 네. 대북 또 외교 정책의 핵심 인사죠. 이 사람도 연세대 산민투 위원장 출신입니다. 그래갖고 광주 미 문화원 점거 사건도 일으키고 좀 불구스레한 사람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런데 이분이 이제 그쪽에서는 청와대하고 제일 잘 통하는 사람 아니겠어요? 그래서 박지원, 박선원 간에 뭐 세력 다툼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어쨌든 박지원 국정원장이 이렇게 간첩 사건을 터뜨려서 대대적으로 홍보에 어떻게 보면 나서는 거 이게 참 미스터리는 미스터리인 것 같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권의 그동안 해온 행태로 보면은 이런 일이 있더라도 웬만하면은 그냥 덮었을 텐데 더군다나 지금 어떻게든 남북 정상회담을 하겠다고 온갖 지금 뭐 추파랄까 뭔가 양보를 다 하고 있는 마당에 이게 찬물을 확 끼얹는 일이 벌어지는 상황에 대해서 청와대라든가 뭐 민주당도 좀 심기가 불편을 하는데 말을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건 그렇고, 이번에 이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가석방으로 나왔습니다. 저는 기왕 내줄 바에는
사면을 해가지고 해외에 뭐 충분히 나다니면서 활동할 수 있고 해야지. 가석방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미국 같은 데는 웬만하면 또 못 들어게 하잖아요. 범죄자는.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이것을 놓고도 뭐 대다수 윤석열 후보라든가 또 당에서는 여야 당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논평을 냈는데 또 일부에서는 사법정의를 무너뜨리고 재벌한테 특혜를 줬다. 0.01%의 확률.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김 장관님은? 저는 이제 일찍 내보냈어야 된다고 생각하죠. 예. 그리고 지금도 이게 사면으로 내보내야 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고요. 또 뭐 여기 여론은 나쁘다고 하는데 박근혜 대통령 사면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제 그런데 더 늦기 전에 이제 그런데 이재용보다 아마 2배, 3배 더 살았을 겁니다. 예, 그렇죠. 그렇죠. 이제 그런 거고. 그래서 이제 그런데 이재용을 사면하게 될 경우에 박근혜 사건과 연결돼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것 때문에 아마 저들은 저런 형식 논리 때문에 그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재용한테 백신을 구해오라는 백신 특사로 임명했으면 좋겠어요. 아, 예, 백신 그렇죠. 특사. 예. 뭐 반도체를 좀 헐값으로 주든지 팔든지 밭에 투자를 하든지 가서 모더나 가고 화이자 가고 해서 백신을 얻어와라. 예. 네? 그래서 백신 문제 해결하라. 그러면은 국민 여론이 좋아지면 사면할게. 예. 그러니까 하라고 하면은 저는 이제 삼성물산을 포함한 이게 이제 무역으로 큰 회사이기 때문에 인맥이 있고 정관계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네.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백신 문제 지금 계속 거짓말하고 지금 국민들을 실망시키니까 백신은 문제 하나 풀어라. 그렇게 좀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죄는 받아야 되고 뭐 해야지만 이분이 또 재판이 2개가 걸려 있어요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삼바 삼성바이오로직스인가요? 거기 재판도 있고 뭐 두 개 있죠. 지금 초격차 기술 만약 반도체가 만약 대만 그 TS 뭐인가 하는 회사에 짜다 잡히거나 또는 중국이 지금 반도체 굴기로 돈을 엄청 100조씩 때려받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삼성이 만약 무너지는 상황이 온다. 그러면 한국 경제에 치명적인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고 한국민의 자존심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재용 회장이 좀 더 주도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추미애는 내가 요 자료를 못 찾겠는데 공정의 가치를 한몫에 다 뭐 그냥 쳐박아 버렸다 하면서 왜 추미애가 저렇게 펄펄 뛰고 있을까요? 이거는 이제 진노, 친문 이런 쪽에 표를 좀 구해보려고 좀 구해보게. 그러나 국가보다는 우선 자기 표 좀 구해보겠다 이 얘기 아닙니까? 표도 안 오고 사람만 좀 그렇게 되는 거죠. 내가 볼 때는 아무 도움도 안 되는 일이고 뭐 그런 거 했다고 해서 표가 올 사람도 아니고 일단 공장매의 역할은 끝난 것 같습니다. 이재용은 어쨌든 뭐 가석방이라도 나와서 또 경제 활동을 할 수 있게 돼서 우리 경제 지금 어려운 상황에 힘을 실는 회생시키는데 뭐 크게 보답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하는데 뭐 여러 차례 얘기했습니다만은 사실은 뭐 MB는 몰라도 이번에 8.15의 박근혜 전 대통령은 사면하지 않겠느냐 그런 기대랄까 이런 거 있었는데 그냥 싹 잡아버렸네요. 그게 이제 청와대 발표는 시간이 없었다. 시간이 없어요. 그게 무슨 시간이 필요합니까? 그러니까 이게 참 저희 어렸을 때 저기 숙제 안 해오면 선생님이 손 내밀라 해서 자로 때렸거든요. 예, 그렇죠. 때릴 때 너 왜 숙제 안 해왔냐 그러니까 똥 누러 가냐고 아내한테 그것처럼 핑계가 이렇게 됐는데 명백한 정치 보복이죠. 지금 이렇게 안 내놓는 거. 예? 그리고 그럼요. 지금 오늘 뭐 재판 받으러 갔지만 전두환, 노태우 사람 죽이고 권력을 찬탈했어도 김대중 대통령 당선되는 날 찾아가가지고 김영삼하고 손잡고 사면복권하고 석방시켰단 말이에요. 지금 이 국민 통합으로 해서 해야 될 일이지 그게 무슨 여론조사 50이냐 40이냐 그거 따질 일입니까? 그래서 자기들 이제 앞으로 그대로 부메랑이 돼서 당하게 돼 있죠. 그래갖고 그냥 그대로 거기 있다가 내년 3월 이후에 어차피 나올 거 아닙니까? 그때까지 있다가 이제 나중에 문재인 들어가면은 그래도 계속 있어봐. 그러면 나는 박근혜 대통령 같으면 나 안 나간다. 사면하지 마라.
예. 그 성명 내 가지고 말이야. 나 여기 정권 바뀌기 전까지 나 여기 있을 거니까 너희들도 나 사면할 생각하지 마라. 너 그래 몇 달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예. 그런 거 진짜 자존심도 상하는데 뭐 그럴 거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또 오늘 예. 김정은님 나오셔가지고 네. 여러 가지 재미있게 잘 재밌었습니다. 풀어주었습니다. 또 계속 윤석열 후보를 위해서 네. 열심히 네. 달려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다음 주에 또 뵙도록 예, 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네.